이제 최근에는 이제 흡연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흡연자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특히 이제 가족력을 동반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암 진단율이 매우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암들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유전자 특성에 의해서 분류하는 검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환자를 찾아서 치료하는 그런 식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이제 치료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도 있다. 단순 4기뿐만이 아니라 3기나 이런 수술 후 재발 억제 목적으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 신병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빈센트병원 호흡기내과 김승훈입니다. 과거에는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 이렇게 크게 둘로 분류하고 비소세포폐암을 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단순한 그런 분류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의 발전에 의해서 암들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유전자 특성에 의해서 분류하는 검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선암이 아니라 EGFR 양성 선암 또는 ALK 양성 선암, 로스1 양성 선암, 렛 양성 선암 이런 식으로 유전자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환자를 찾아서 치료하는 그런 식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증상이 없는 폐암의 경우는 진단율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기침이나 가래나 통증 이런 것과 같은 증상이 생긴 이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폐암 덩어리가 발견이 돼서 4기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이제 나라에서 국가검진 사업으로 저설량 CT라고 하는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일단 증상이 없어도 30년 이상 담배를 피고 55세 이상이면 이제 2년에 한 번씩 CT를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이제 완치를 노리는 치료를 할 수 있는 1기나 2기 폐암 환자분들의 진단율이 매우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2020년대 들어와서는 이것도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흡연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흡연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흡연자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특히 이제 가족력을 동반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암 진단율이 매우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진단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초기, 그러니까 1기나 2기 환자분들에 대한 진단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완치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더불어 5년 사망률까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의 건강검진 비용이나 종합검진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거든요. 건강검진이나 병원의 접근성이 저희 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으니까 보다 더 초기에 여러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암에서 저희가 보면 한 30% 가까운 환자들이 EGFR 양성 폐암이고요. 여자, 그다음에 비흡연자, 아시아 계열의 환자들한테 되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접하는 비율이 높은, 특히 중국, 한국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EGFR 양성 폐암의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직업적인 요인도 있어요. 요리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됐던 분들이 어떤 직업적으로 그런 EGFR 양성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인은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력, 그다음에 환경력, 직업력 그런 것들을 좀 복합해서,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폐섬유화증이라고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분들이 늘어나는데 이것과 또 폐암과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이미 밝혀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의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주방 환경, 이런 음식 조리하면서 나오는 연기 이런 거 노출되신 분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것들과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이제 보고가 있고요. 3세대 항암제인 타그리소 시대에 와서는 타그리소가 비교적 순하고 환자들이 잘 견딜 수 있고 좋은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생존기간에서도 훨씬 더 우월한 걸 보였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보다 더 압도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고, EGFR 양성 폐암 환자들이 좀 더 편한 삶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훌륭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이제 치료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도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진행된 4기 폐암 환자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제 치료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3기까지 수술할 수 없는 3기 환자를 대상으로도 이제 확대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초기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물론 비용적인 문제는 있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용법으로도 투약이 되고 있다. 이제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 치료 범위가 단순 4기뿐만이 아니라 3기나 이런 수술 후 재발 억제 목적으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기 B 이하에서는 완치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3기 A에서까지는 어떻게든 수술까지 끌고 가자를 목표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기 B가 이제 약간 중간저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수술하거나 양쪽으로 좀 갈리는 형국이고요. 3기 C부터는 항암 방사선 치료로 3기 C에서도 완치율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4기가 되면 그거는 이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또 남은 삶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냐가 제 가장 중요한 목표죠. 치료 병기마다 조금 더 목표나 치료 계획이나 그런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기, 2기, 그리고 이제 3기 초반까지는 이제 완치를 목적, 그리고 이제 완치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술 결과에 따라서 보조 항암요법을 통해서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3기 후반부터는 5년 생존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일단 1차적인 궁극적인 목표고, 단순히 그냥 생명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잘 받고 이제 환자의 뭐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하면서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폐암의 재발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1기에서 2기에 수술이 완벽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재발률이 30%에 가깝고요. 3기에 올라가면 50% 가까운 재발률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약이 좋아져도 재발하는 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암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항상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 표적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걸 단순하게 국소적으로 하는 암이 있다고 해서 국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신적으로 암이 나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병기에 똑같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치료를 모든 환자한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환자의 폐기능, 폐 상태, 나이, 어떤 약까지 견딜 수 있는 환자냐, 그런 걸 다각적으로 보고 어떤 수술을 할 거냐, 어떤 치료를 할 거냐가 다 다르게 결정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오늘 폐암 다학제에서 다뤘던 환자인데 폐암은 1기거든요. 1기지만 그 환자를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많이 흡연을 하셔가지고 폐기능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폐의 한 조각을 떼내면 아마 환자가 숨을 제대로 쉬고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런 환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죠. 방사선 치료만 가지고 그 폐암을 잡아보려고 시도를 할 거거든요. 우리는 이 환자를 살려야 되고 완치도 해야 되지만 남은 삶도 편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거주고 길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다학제를 하는 겁니다. 다학제 팀이 모여서 한 환자를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이 환자를 다 똑같이 치료할 건 아니라는 거죠. 1기라고 해도 무조건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항암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환자한테 제일 맞는 거를 다학제에서 논의하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치료를 하게 되죠.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담배를 많이 폈다 이러면은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해서 1기, 2기 때 발견이 돼야 똑같이 수술을 해도 범위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폐를 잘라내야 돼도 조금만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리 1기 때 발견이 돼도 내가 폐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수술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그런 어떤 건강 관리라든가 건강 검진 챙기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 증상이 없어도 미리 CT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습관, 그리고 진단이 됐은 이후에는 개개인의 맞춤 어떤 치료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나 그 조직 검사를 충분히 해서 유전자 검사에 맞게 치료를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EGFR 양성 폐암이라도 한 종류의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 특징 및 환자 개인의 전이, 나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EGFR 양성 폐암인데 나이가 80이에요. 폐만 딱 있고 굉장히 다른 데는 전이가 없어요. 그런 환자라면 EGFR 표적항암제 3세대 TKI 하나만 써도 환자의 삶이 유지되고 생명을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자가 만약에 뇌전이가 있다, 아니면 다른 간전이가 있다, 그 환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 항암 치료 같이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 환자한테 강한 치료만 해서 능사는 아니고 그 환자한테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찾아주는 게 그 환자의 삶의 질을 끌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는 단순하게 환자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위험 요인들을, 예후와 관련된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학문인 거죠. 뭐 요즘 AI까지 많이 나와가지고
가지고 검색을 많이들 하고 오시는데요. 아직 조직 검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표적 치료제 쓸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전뜸 물어보시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물론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인데 일단은 조직 검사를 해서 비소세포성 폐암이라는 거 하나의 카테고리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진행이 돼서 거기서 해서도 100%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30-4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단계가 있다, 과정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제 유전자를 뭐 100가지 넘게 한꺼번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직을 충분히 얻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조직 검사를 뭐 한 번뿐만 아니라 뭐 2번, 3번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나에 맞춰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검사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GFR 양성 폐암 환자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성이고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는 이제 직업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고 내가 과거에 일하는 직장과 관련된 병이 아닐까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론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완치시켜서 다 낫게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오래 늙어갈 수는 있다. 사실은 모든 암 환자는 항암 치료나 어떤 치료를 할 때 가족 면담이라는 걸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 가족 다 모여서 향후 치료 계획 그런 것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요. 약을 복용하는 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 전문 간호사분들이 계시고 직접 영양사분들이 이 환자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향후 식생활을 관리해야 되는지도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은 마음 편하게 저희가 시키는 교육 받고 같이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많이들 놀라하시고 당황해하시고 우시고 막 이러시는데 지금 이 정도 컨디션만 잘 유지하시면 치료를 잘 받으시면 얼마든지 남들과 동일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잘 드리고 있고요. 폐암 치료도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고 계속 지금 연구 중이고 얼마든지 5년 이상 남들과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용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항암 치료 시스템이 부작용 관리라든가 항암 교육, 항암 전담 간호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염려 안 하시고 이제 잘 따라만 와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